지금 하고 있어? 명사라고 하면 우리 명사 뭐 정의는 다 알고 있죠?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을 명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항상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죠? 그리고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명사가 명사의 정의를 얘기할 때 셀 수 있는 명사인 이렇게 가산 명사인지 아니면 불가산 명사인지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가산 불가산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가 가산 불가산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산 명사는 다 알다시피 무슨 수로 나눠요? 당연히 단수랑 복수로 나뉘죠. 단수 가산 명사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냥 쓰이지 않고요. 항상 앞에 뭐가 붙습니까? 관사가 붙죠. 그래서 어나 언이 앞에 붙고요. 복수일 때는 s나 es가 뒤에 붙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산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앞에 어나 언이 붙거나 s나 es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가산 명사는 당연히 셀 수가 없으니까 어나 언이 붙지도 않고요. 복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는 중요한 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점이 가장 틀린 점 중에 하나죠. 이 점이 가장 틀린 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제나 잘 보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게 요새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 달에도 그렇고 follow 다음에 instructor, instruc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그리고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구별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해볼게요. 이게 5월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hotel was design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by 그 다음에 famous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architecture라고 나왔고요. B는 뭐 형용사, C는 뭐 architect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architecture는 뜻이 어떻게 돼요? 건축이죠. 건축.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불가산 명사고요. 그 다음에 architect는 건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가산 명사로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B가 전달되겠죠. 알겠습니까? 해석으로 풀어도 되지만 해석으로 안 될 때는 이렇게 가산 불가산인지 보고 푸셔도 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해석으로 풀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 가산 불가산 구분해서 푸는 거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요새 특히나 어떤 명사로 많이 나오면 이렇게 사물이랑 그 다음에 사람 명사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 형태들은 항상 보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특히나 요새 좋아하는 게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들 우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정의에 대해서 좀 해보면요. 불가산 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런 건 쉬워요. 기체류. 그죠? 셀 수 없는, 기체류도 보이진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요. 액체류도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종족을 대표하는 것도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종족 대표. 그게 그나마 헷갈리는 거죠. 우리 토익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로 해서 종족 대표하는 furniture. 그죠? 가구잖아요. 얘가 셀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요, 또 우리 알고 있는 스텝. 선생님, 스텝이면 직원이라서 셀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라도 다 얘기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merchandise. merchandise 이게 굿즈라든지 프로덕트 같은 걸 셀 수 있는데 merchandise는 그런 상품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stationery. 이게 사무용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quipment, 장비. 이런 애들도 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물이라는 baggage라든지 luggage 이런 애들 또한 이렇게 셀 수 없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애들 종종 대표라서 못 세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히 잘 못 센다고 생각되는 애들 알려드릴게요. work가 자동사이면서요.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work가 일이죠.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없는 명사입니다. 이게 4월달에 나온 학생들 많이 틀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work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dvice, 그 다음에 information, 그 다음에 어디 접근이라는 access 같은 애들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또한 불가산 명사이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가산 명사들, 뉴스 이런 것들 당연히 불가산 명사라는 것들 S가 붙었지만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다 같이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들 뭐가 있다고요? furniture, 그 다음에 step, 그 다음에 merchandise, 그 다음에 stationery, 그 다음에 equipment, 그 다음에 baggage, luggage, 그 다음에 work, 그 다음에 advice, information, access.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니까 이런 애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막 가끔 책을 같이 보면 좋긴 한데 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냐면 70쪽에 보면 이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따로 놓고 외워주시긴 외워야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은 다 못 잡아드려요. 학생들 따로 놓고 외우려고 하고요. 특히나 학생들이 뭐 이런 건 알아두세요. 오르다 내리다라는 애들 있죠. 중간에 동사들.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가 되면서 이런 명사가 될 때 가산명사예요. rise, increase, decrease 이런 애들 전부 다 가산명사고요. 그 다음에 돈을 학생들이 돈이라고 하면 다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셀 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돈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있냐면 머니에도 머니라는 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원래 현금이죠. 캐시. 그 다음에 뭐 revenue, 수익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돈이라는 change. 그 다음에 funding이라는 자금. 얘네들만 일단 못 센다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돈들은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불가산 명사라는 것 정도는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refund, price, benefit, profit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셀 수 있죠. 특히나 펀딩은 펀드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그렇지만 얘는 불가산, 얘는 가산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봐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70쪽, 71쪽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산, 불가산 명사들 이제 정의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산, 불가산 명사들 대부분 알았죠. 그 다음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알았으면 두 번째는 이제 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편해요. 자리에 대해서. 우리 명사가 기본적으로 오는 자리, 기본 어순은 알고 있죠. 우리 명사의 기본 어순이 관사, 그 다음에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죠. 관사 명사가. 그죠? 관사 명사가 나오고요. 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부형명 하잖아요. 일반적인 어순으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근데 이 부사 자리에는 가끔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관부형용하기도 하고 관형용명 하기도 하는데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얘가 이 형용사를 꾸며주면 부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좀 헷갈리는 거.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 기본 어순은 아셔야 돼요. 명사 기본 어순입니다. 명사 기본 어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관사 대신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관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한정사라고 하고요. 한정사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나, 언이나 더라는 애도 있지만 이것저것이라는 this, that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each, 그 다음에 every, 그 다음에 another 이런 애들도 한정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y, no, 소유격 정도도 이렇게 관사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네들이 거의 다 수량 형용사예요. 수량 형용사. 근데 얘네가 이렇게 부사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위치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기본 명사 자리가 저렇고요. 그리고 그럼 명사 자리 토익에서 나올 때 이렇게 찍는 자리로만 보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용사 뒤에도 명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치사 뒤에도 명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유격 뒤에도 명사 자리예요. 자리는 좀 써서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사, 그죠? 관사 뒤에도 명사 자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더랑 of 사이에는 명사 자리. 여섯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 명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준동사인 동사의 ing나 to 부정사 뒤에도 명사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뽑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어 자리에서 동사 자리에 명사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자리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이건 기본 자리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바로 명사, 가상, 부가상만 딱딱딱 구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량 형용사 배워볼게요. 형용사,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수량 형용사, 우리 가산 단수 앞에 나오는 명사가 뭔지 보겠습니다. 가산 단수 명사 앞에. 첫 번째는 가산 단수 명사 앞에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가산 단수 명사 앞에 나오는 형용사들 뭐가 있나요? 우리 알고 있는 뭐가 이제 하나라는 one, 그 다음에 각각이라는 each,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every,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라는 another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가산 단수명사 앞에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요? one, each, every, another. 그 다음에 단독의라고 해서 sing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냥 싱글은 아닙니다. 그냥 싱글은 우리 조교처럼 헤어진 사람을 가지고 싱글이라고 얘기하고요. 싱글이 돼야지 단독의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괜찮다. 그죠? 단수명사 앞에 나오는 거 뭐가 있다고요? one, each, every, another, a single 플러스 단수명사. 같이요? 어떻게 외워요? 단수명사 앞에 나오는 거 뭐가 있다고요? one, each, every, another, a single 플러스 단수명사.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거 해보겠습니다. 불가산.
불가산 명사 앞에 나온 게 몇 개 안 되니까 해볼게요. 불가산 명사 앞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많으면은 much.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거의 없는에서 little. 그 다음에 little, less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얘네들 뒤에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이거 이렇게 조금 있는, 거의 없는, 조금 있는 알고 있죠? 어가 있으니까 조금 있는, 없으니까 거의 없는 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불가산 명사 앞에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요? much. 그 다음에 little, little, less.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수 명사 앞에 나오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명사 앞에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꽤 많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복수 명사 앞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많은이라는 many.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거의 없는에서 few. 그 다음에 few도 되죠. 이게 이번 달에 시험 나왔던 거잖아요. few가 뒤에 복수 명사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 비교급 형태는 항상 few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라는 both. 그 다음에 몇몇에라는 several 있죠. C라고 읽지 말고 항상 several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several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numerous라는 애가 있어요. numerous는 많은이라는 뜻이죠. 얘도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이라는 various. 그 다음에 multiple. 그 다음에 다양한이라고 하는 variety of. 그 다음에 range of까지는 같이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number of라든지요. 그 다음에 number of 뒤에도 복수 명사가 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산 복수명사 앞에 나오는 애들 뭐가 있다고요? many, 그 다음에 few, 그 다음에 fewer, 그 다음에 두 개라는 both, 몇몇의 several, 많은이라는 numerous, 다양한이라는 various, multiple, variety of, range of.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number of, number of. 뒤쪽에 무슨 명사가 항상? 복수명사.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복수명사 앞에 나오는 거 뭐가 있다고요? many, few, fewer, both, several, numerous, 그 다음에 various, multiple, 그 다음에 a variety of, a range of, the number of. 뒤에 무슨 명사가? 복수명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산,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앞에 다 나오는 거. 우리 원래 가산 불가산 앞에 제일 많이 우리가 회화 시간에 쓰는 건 lot of, 그 다음에 lot of, 그 다음에 plenty of가 많이 나와요. 일상 회화 시간에 쓸 때는. 근데 회화 시간에 쓰지 않고 토익에서 쓸 때는 all이라든지 most, 그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some, 그 다음에 any하고 no가 더 많이 나오죠. 다 알다시피 위에 애들, 이렇게 위에 애들 a lot of, lots of, plenty of, all, most, other, some 뒤에는 가산, 복수,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ny, no 뒤에는 알다시피 가산, 단복수가 다 나와요. 단복수. 그 다음에 불가산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같이 해볼게요. 가산, 복수. 그래서 이런 거 뒤에 이렇게 블랭크가 있고요. 블랭크 뒤에 이런 거 나옵니다. 뭐 넘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넘버하고 끝났을 때 A는 fewer, B는 less, C는 some, 데이빗은 any라고 돼 있으면 뭐가 정답이겠어요? 단수명사죠. 가산. 얘는 뒤에 복수명사가, 얘는 불가산명사가, 얘는 가산, 복수, 불가산이니까 any가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가산, 복수, 불가산에 나오는 애들 뭐가 있다고요? A lot of, lots of, plenty of, 그 다음에 almost, other, some. 그 다음에 가산, 반복수, 불가산 명사 나오는 게 any랑 no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복합명사네요. 복합명사. 복합명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복합명사 책에 있는 것 좀 보세요. 책 75쪽입니다. 73쪽입니다. 73쪽. 73쪽의 복합명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명사가 순서대로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가 순서대로 오는 거. 명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앞에 형용사나 그 다음에 동사의 ing나 pp를 고르는 게 아니라 명사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의로 배우면요 이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의 목적이에요. 목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원서라고 할 때 우리가 application form이라고 하죠. 그럼 이 서류의 목적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application form이에요. 정확하게 할 때는. 근데 이렇게 목적을 찾아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통 문제를 풀 때는 1번, 2번 순서대로 해석이 맞으면 복합명사가 맞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빌딩 퍼밋이라고 하면 건축허가. 회사 정책, 컴퍼니 폴리시. 1번, 2번 순서대로 계속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밑에를 쭉 읽어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명사에 대해서 복합명사까지 설명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핸드아웃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핸드아웃 뒤쪽에 있는 문제 빠르게 풀어주세요.